예, 오늘은 9월 4일이고요. 이제 빨리 떠야죠. 이 방이 왜 싼가 했더만 에어컨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저께 방에 와서 너무 더워서 습하니까 에어컨이 없어요. 저 라제트만 있고. 아, 에어컨이 없는 방이란 말인가? 그래서 땀을 비오듯 흘렸어요. 물론 이제 샤워하고서 좀 있으면은 안 덥긴 한데 좀 습해서 지금도 약간 비 오나 그럴걸요? 뭐 에어컨이 없을 수도 있죠. 싸니까 7만원 밖에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 방이,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자, 그리고 이거, 그리고 저 커튼도 약간 저 스웨이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딱 방에 들어오자마자 저게 너무 더워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뭔가 더 더웠던 것 같아요. 왜 이런 걸 했어? 이것도 그렇고 약간 좀 무슨 스웨이드 같아요, 스웨이드. 그리고 책상과 의자가 있긴 있는데 되게 좁은 공간에 하려다 보니까 이게 의자가 이게 하잖아요. 안 나와요. 진짜 여기 뭘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거 의자 집어넣어야지 사람이 지나가거나 저 캐리어 갖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기가 장점이 있는 게요, 수압이 되게 셉니다. 수압이 여기 수압 엄청 세요. 특히 샤워기, 와 진짜 무심코 틀었다가 진짜 구슬이 뚫리는 줄 알았네요. 아이고야. 저 커피포트 있잖아요. 저것도 저 물이 되게 빨리 끓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다시 올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7만원이어도 이렇게 1박만 하고 나가는 데서는 잘 살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짐을 풀지 않아서 잊어버릴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가 좋은 점, 나가면 바로 로비, 그거 하나 좋습니다. 저 여기 술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술집 그 바와 호텔 데스크를 같이 합니다. 호텔 앞에 자리 비었다. 야 진짜. 여기 어떻게 계단밖에 없어. 그래서 막 되게 멀진 않아요. 다행이죠. 아이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낯선 데 와서 시승차나 렌터카를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주차를 하면은요, 저 굉장히 불안합니다 진짜. 그래서 좀 일찍 나왔어요. 잠 한 4시간밖에 못 자는데. 보루시아 키오스크, 도르트문트가 그 팀 이름이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잖아요. 그래서 또 색깔도 저 손흥민이 좋아하는 노란색이네. 보루시아 키오스크. 아니 여기는 그냥 주택가인데 완전히 어떻게 그 주택가 사이에 저렇게 호텔만 덩그러니 하나가 딱 끼어있지? 되게 그 신기한 좀 구조인데. 예, 도착했습니다. 예, 차 멀쩡히 있군요. 다행이다. 뭐 털릴 확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안 털릴 확률이 더 높은데 그래도 쫄아서 여기서 막 차가 털려봐요 진짜 우울 그 자체지. 예, 그래서 9월 4일이고요 8시 5분 마트 들려야죠. 알디. 독일 그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알디만 우선적으로 생각이, 제일 가까운 데가 알디 노르트야?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가까운데 알디 노르트 5분입니다. 여기는 근데 전차랑 같이 달리는 길이네. 이런 길 처음에 달리면은 되게 쫄았는데, 이거 뭐 전차가 달리는 길인데 차가 달려. 전차랑 박는 거 아니야? 막 여기서
좌회전이야? 여기서? 아, 여기서 이렇게 길이 안 보여. 보르시아 키오스크. 근데 알디 되게 일찍 문 여네요. 8시부터 영업한다는데. 야, 참 부지런해서 좋다. 9시에 문 닫고. 그러니까 어저께 9시면은 저기 깜짝이야. 벨기에 있을 때니까 어차피 못했군요. 그냥 폴란드 마트 갈까? 아니에요. 지금 물이 없어요, 물이. 왜 그 물 남은 거 조금씩 싸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버텼는데 물이 없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 물입니다. 이것도 저 수돗물일걸요, 이것도. 아, 저 호텔이 그 가스물이 있는데요. 가스물 큰 게 있었는데, 가스물 있어서 좋긴 좋은데요. 가스물로 라면을 끓이니까 역시 맛이 없군요. 제가 옛날에 한번 끓여봤거든요, 가스물로. 아쉬워서. 근데 맛이 이상합니다. 가스물로 그 커피 끓여도 별로예요. 제가 카누를 가스물로 끓여서 먹어봤는데 많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니, 맛있게 먹어야죠. 아, 진짜 어저께 너무 배고프던데, 밤에. 짐 풀고 샤워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스물로 누룽지 먹었어요. 누룽지. 제가 또 밤 늦은 시간에 먹는 건 또 안 좋아해서. 그래서 그럼 부담 없이 누룽지를 먹자 했는데 그냥 맛이 없더라고요. 가스물이어서 그런지. 진짜 가스물에 누룽지, 이 완벽한 동서양의 만남. 야, 크로스 아니에요, 크로스오버. 맛없어. 괜히 끓여 먹었어, 진짜. 근데 물이 없는데 어떡해요. 이게 나온 물은 이제 제가 먹어야죠, 식수. 그래서 근데 뭔가 그 상식적으로 가스물을 끓이면 그 쌍 다 날아갈 것 같은데. 저 테슬라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저러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깜짝 놀랐네. 여기는 그렇게 그건데 아닌가? 이게 그 보행자 신호가 있는, 그 우회전 신호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알아서 하겠죠. 털복숭이 아저씨인데요. 참 진짜. 독일은 마트가 되게 많아서 가는 도중에 마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KFC도 나오고. 여기가 싸네, 역시. 시내라서 싸네. 1.519 싸네, 싸. 야, 이제 막 1.519만 돼도 막 되게 싸게 느껴지네. 1.519는 저 공짜 아니에요, 공짜. 야, 이거야? 이거 무슨 여기 있다, 알디. 좋았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외국에 갔을 때 근데 좀 편하게 주차도 하고 막 마트도 장도 보고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알디가 참 좋아요. 일본은 편의점이고요. 독일 이런 데는 이런 그 마트, 알디 이런 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장도 보고 이제 차분하게 차를 세워놓고 뭐 이거저거 하고 등등 해서 여기서 원스톱이 가능하네. 야, 이렇게 최대한 문 가까이 붙이고요. 또 이렇게 문 가까운 곳에 붙여야 제맛이죠. 다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해요. 얘네들도 문 가까운 데부터 주차한다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카트까지 끄는 거는 너무 거창한가? 그리고 또 물이 무겁잖아요. 또 카트가 있어야 돼요. 여기다 물 바로 있네. 이게 6개가 1.15 유로란
뜻인가? 그럴 거예요. 저 물가 되게 싸거든요. 진짜 물가가 싸요,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더 싸요. 마트 물 가격이. DM 한번 가볼까요? 저 샤워 그거 있잖아요. 몸 닦는 거. 샤워 젤은 있는데 솔이 없어. 솔이 아니라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의외로 알기에 그게 없네. 이거는 애기용품이고 젖병 뭐 이런 거고. 여기 있을 거야 아마 DM에. 제 느낌에 DM은 뭔가 우리나라에서 올리브영과 좀 비슷한 그런 느낌 아닌가 싶어요. 있으면 보통 이런 데 있지 않나? 이건가? 샤워. 이런 거네. 스펀지. 제일 싼 거. 0.95가 제일 싸네. 이거 제일 싼 거. 이게 제일 쌉니다. 0.95 맞나? 왜 이런 거 안 갖고 왔지? 참. 또 살 거 없나? 여기 DM에 없는 게 없어요. 치약. 치약이 있고. 옛날에 저 DM에서 치약 많이 샀는데 DM에 살 게 되게 많아요. 저는 DM에 있는 물건들이 좋더라고요. 여기는 무슨 쇼핑몰 콤플렉스인가 보네. DM 있고 알디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데 또 이거 없으면은 또 은근 불편해요. 이거 없으면 몸이 막 제대로 안 씻은 느낌. 제가 또 깔끔해 대명사라. 이 차 이렇게 다가가면은요 이렇게 불 켜져요. 앞뒤 다 켜집니다. 이거 가스물인가? 옌병 가스물이네. 아씨. 참 진짜. 뭐 어떡해요. 가스물인데 할 수 없죠. 근데 의외로 이번에 같이 온 기자들도 가스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던데. 식당에 가면 보통 물어보거든요. 유럽은 가스물 아니면 그냥 스틸워터. 근데 같이 온 기자들 다 가스물 달라고 하는데 음식이 느끼해서 그런가? 참고로 이게 마트에서 사는 이 사이즈 있잖아요. 이거를 이 스마트 워터에다 담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면서도 이거를 왜 옮겨 담을까 라는 의문이 있어요. 스마트 워터가 근데 이게 보기보다 양이 커요. 진짜 거의 다 들어가네. 날씨 칙칙하다 진짜. 전형적인 독일의 칙칙한 날씨. 독일에 처음 왔을 때 여기는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칙칙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인상이 그렇구나 라고 느꼈는데 더워. 그래서 뭐 무슨 행사했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탈린까지, 그래서 이제 다시 가봐야죠. 탈린. 내 위치 1989km. 이틀 남아서 가야 되겠네요 결국엔. 참. 나가는 길에 주유소에서 이제 여기서 주유하고 가려고요. 뭐야 이 비둘기가 저 겁대가리가 없어. 차가 가는데 병풍돼서 향냄새 맡고 싶나? 비둘기들이 겁이 없어요.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나. 잠깐만, 그러면은 라이트 프론트 턴 인디케이터 펄트라고 떴는데 이거 이쪽 안 되는 거 아니야?
가기 전에. 야, 좋다. 1.519 바바리아 페트롤. 아, 좋아요. 바바리아 페트롤. 역시 좋아요. 1.519. 야, 1.519면 진짜 싸네. 응? 1.519면 1.519면 거저 아닌가? 거저는 아니죠. 무슨 바바리아 페트롤. 허허, 이 큰일 났네. 이 양쪽 모두 펄트 뜨네. 시동을 껐다 키면은 괜찮아질 수 있어요. 아니다, 이쪽이다. 시동을 껐다 키면은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졌으면 좋겠는데. 주행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시동이 안 걸리는데요. 노키 디텍티드라고. 안 돼. 어쩐지 좀 전에 기름 넣고 오니까 이게 원래 자동으로 인식해서 차문이 됐다. 방금 됐는데 열리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좀 전에 계산하고 오니까. 좀 전에 떴는데. 진짜 차문도 안 잠기네 이제. 자, 이게 시동이 만약에 진짜 안 걸리면,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간중간에 잠깐 시동 프레스 브레이크 뜨는 데 됐다. 어떻게 되지? 더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 유럽은 주유소에 이렇게 계속 세워놓고 있어도 된다는 거. 가끔 뜨긴 뜨는데. 여보세요? 삼진 씨 지금 통신 아니야? 네. 나이사님 통화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이사님, 이거 푸조 308 시동이 안 걸려요. 이게 저기요. 차에 타잖아요. 그러면 노키 디텍티드라고 뜨거든요. 잠깐만, 전화기 끊겨서 다시 말해봐. 차에 타면은 노키 디텍티드라고 뜨는데, 그러니까 차키 인식을 못 하는 거죠.
뭐 어떻게 못 고치나요? 키를 인식을 못하면은 예. 일단은 키 안에 배터리를 교환해 보는 게 첫 번째야. 아, 배터리요? 이거 어떻게 뜯어? 아, 근데 이게 약간 저기 징조가 있었던 게요. 이거 시동이 안 걸리기 전에 방향지 시동 펄트가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유소 기름 넣고 하려니까 시동이 안 걸리고. 근데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시동 버튼 위에다가 이게 올려놓고 있으면은 가끔 뜨거든요. 저 프레스 브레이크 어쩌고저쩌고. 그게 이제 그 스마트 키가 예. 예. 방전되면은 키가 쭉 눌러서 시동 걸려고 그러잖아. 예. 이제 그게 이모빌라이저 작동시키는 거 이게 맞긴 한데. 예. 일단 우리 그냥 순서대로 쉬운 거부터 하자. 예. 그러니까 배터리를 바꿔. 그 배터리가 그 납작한 배터리 거니까. 예. 그 주유소에 편의점 있을 거 아니야. 예, 그쵸. 저 지금 주유소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예. 주유소 편의점 가가지고 예. 배터리 사가지고 예. 그거부터 교환을 해보고. 예. 그런 다음에 증상이 똑같으면.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진짜 차에 고장이 난 거거든. 아, 지금 저 차문도 안 닫히더라고요. 이거 키로. 그렇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배터리를 교환을 하고 그러면 이제 배터리 키를 한번 열었다가 다시 닫잖아. 예.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혹시 접촉 불량이 있더라도 다시 나아지는 수가 있거든. 다시 한번 전화 주면 나 지금 전화 와가지고. 아, 예. 오케이. 예. 이걸 내가 뜯을 수 있나? 배터리 교체했어요. 시동 걸려요. 트렁크가 열렸다네. 근데 스텔란티스에서 전화 오기 전에 제가 먼저 했습니다. 제가 먼저 했어. 진짜. 아유, 진짜.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다 컨텐츠 아니겠어요. 저 테이블에 앉아갖고 잠깐만. 근데 이게 저게 안 되던데. 아까 저기 트렁크가 덜 닫혀 있어갖고 안 잠겼던 거구나. 아까 저 테이블에 앉아갖고 교체한 다음에 잠갔는데 안 닫히는 거예요. 지금 뭐야 안 되나 했는데 되네. 근데 차키 교체하기 되게 쉽네요. 자, 이제 가볼까요? 나는 이번에는 못하나 했는데 가볼까요? 진짜 시끄럽네 진짜. 아니 근데 차키가 없다고 방향지 시등이 펄트가 뜨네요. 차키가 없다고. 이거 다 지금 정상 작동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조가요. 저 방향지 시등 일단 펄트가 뜨고요. 맨 처음에 이쪽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뜨고요. 근데 이쪽이 아까 떴을 때 방향지 넣으면은 왜 되게 옛날 제가 9년씩 아마 때처럼 옛날 차들 그 전기 릴레이 그거 안 맞으면은 파닥파닥 하잖아요. 그렇게 됐고요. 그게 이제 증상이고, 그리고 기름 넣고서 이제 차에 사니까 키 디텍티드 안 되고, 당연히 차문도 안 잠기고, 그래서 시끄럽네. 역시나 나이사님이 짱이에요. 나영님이 짱이죠. 역시. 저 아까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장 미셸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장 미셸 전화해봐야 좀 대화도 안 되는데 나이사님한테 전화했죠. 그래서 나이사님이 그랬잖아요. 이거
유럽 차들은 교체하기 쉽게 한다고. 근데 이제 언제더라? 아이오닉6인가? 뭐는 GV70은 차키 오너가 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그때 블루엔즈가 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그냥 되게 쉽더라고요. 네이버 블로그에 보고 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2008 교체 방법 있거든요. 그거 보고 했어요. 그냥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뒤로 돌린 다음에요, 그 블로그에는 일자 드라이버로 딱 떼야 된다, 쉽다, 그래야 쉽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어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물리기 있잖아요. 그거 빼갖고 그걸 그냥 팍 풀었어요. 그 다음에 교체하고. 오히려 이거는요, 차키를 교체하는 것보다 바르타 2023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뜯는 게 더 힘들어요. 그거 하도 비닐과 그거에 밀봉을 해놔갖고, 지금 그거 뜯는데 진짜 애먹었네. 배터리 교체는 쉬워요. 그거 뜯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안 돼갖고 그 총각한테 가위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뜯었어요. 진짜. 그래도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전화하니까 그래도 대응을 빨리 해주네요. 제가 이제 다 교체하고 나니까 이미지랑 그 동영상 보내줬더라고요. 교체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습니다. 뭘 확인을 해요? 교체했는데. 근데 이렇게 3000km 조금 넘었는데 배터리가 나갈 수도 있구나. 보통 한 1만 km씩 쓰지 않나? 아닌가? 어쨌든 아까 속으로 어떡하냐 이거, 돌아가야 된단 말인가? 그래서 진짜 고민했는데 어떻게 푸드센터에 가야 된단 말인가? 뭐 등등 별별 생각을 다 했는데 다시 갈게요. 발트로. 덕분에 시간이 꽤 흘렀네. 9시 22분이에요 지금.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참고로 저기가 디젤이 아까 1.519였고요 가솔린은 1.599, 가장 싼게 1.599면은 한 2,300원 하거든요. 그럼 뭐 그냥 나름 납득 가능한 1.599, 뭐 이 정도면 뭐 양호하잖아요. 1.599. 폴란드 가면 더 쌀 건데, 그래서 끊으려고 했는데 또 금방 차더라고요. 기름통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재밌다. 예. 이렇게 이런 또 에피소드가 있어야죠. 에피소드가 있어야 뭐 또 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재밌다. 흥미진진. 이놈의 유럽은 신호도 하도 자주 바뀌어갖고 뭘 할 수가 없네. 저 여기에다가 우유 타서 흔들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너의 하루 굿나잇, 이게 밤에 먹는 거거든요. 지금 저녁이잖아요 우리나라. 먹으려고 했는데 먹을 수가 없네. 근데 이거는 하루 지나니까 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원래 이 기능성을 못하고요, 그냥 거의 설탕물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안타깝지만 별로 먹지 못했는데, 몬스터 울트라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것 때문에 한 30분 지체한 것 같은데. 안 그랬으면 벌써 저만큼 가 있을 건데. 진짜 여기 어저께 나왔던 곳이구나. 자, 이렇게 빠지면 뭔가 강변북로 빠지는 것 같죠. 어쨌든 탈린까지가 여기서 1900km 오고 그러니까 하루에는 좀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눠 가야 되는데 여기서 바르샤바까지가 한 또 1000km가 조금 넘더라고요. 바르샤바까지가. 그래서 오늘은 바르샤바를 지나서 자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서 내일 탈린까지 가고, 그러면 이런 식이면은 그냥 찍고 돌아오기 바쁘겠는데요. 오스트리아 가기 힘들지 않나? 오스트리아는 또 경로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밑으로.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긴요. 뭐 방법이 없어요. 계속 운전하는 수밖에. 여기서부터 258km 직진이네. 계속 운전해야죠. 뭐 운전 안 하고 뭐 하겠어요. 종훈이가 거기를 되게 추천을 해줬거든요.
오스트리아에 뭐 호흐 뭐 어쩌고 굉장히 유명한 산길이 있다. 파이크 스피크처럼 이제 돈 내고 올라가는 건데, 그게 이제 정상이 3,000m고 차로 갈 수 있는 거는 2,000m고, 그래서 진짜 좋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에 굉장히 그 유명한 와인딩 산길이 있는데 거기가 진짜 좋다. 저 옛날부터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거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 거기 가보고 싶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웬만하면은 이제 거기 이제 가는 걸로 하려고요. 어쨌든 좀 전에 기름 가득 채우고 나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840km 뜨네요. 어제 주행이 대부분 다 고속도로였잖아요. 중간중간에 무제한도 있고. 그러면은 이거 진짜 좀 짠물 연비 운전하면은 900 이상도 타겠네요. 짠물 운전하면. 또 아침에 초콜릿 하나 먹어줘야죠. 아침에 가스물에 짜파게티 끓여 먹었는데, 가스물에 끓이면 짜파게티도 맛이 없네. 뭐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고파.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저니까 살았지. 다른 같았으면 기절했을 거야, 배고파갖고. 이 초콜릿은 뭔데 이렇게 맛이 없어? 뭐 이렇게 아무 맛이 안 느껴지는 초콜릿은 처음인데, 이게 뭐야? 진짜 저는 설마 했어요. 요즘에 웬만하면 차가 고장이 안 나거든요. 요즘 차들이 다 좋아져서 고장나고 그런 거 거의 없잖아요. 설마 했네. 저는 그 노키 디텍트라고 해서 그것만 딱 떴으면은, 차키 배터리가 없는 걸로 금방 알겠지만 그 전에 깜빡이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뭔가 그 통신 뭐 이런 거에 오류가 났나 보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리기 전에 이쪽 방향지등이 펄트 턴 뜨고, 좀 있다가 이쪽에 옛날 차처럼 빠바바바바바바박 딱 그거 또 여기 턴 시그널 또 뜨고, 그리고 시동 안 걸리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통신 전체적으로 뭔가 그 시스템에 오류가 난 줄 알고, 이번은 이걸로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간단하게 고쳤습니다. 안 되겠어요. 비 온다고 천천히 갈 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독일 이 구간에서라도 빨리 가야죠. 기름값을 생각할 게 아니었어요. 후딱후딱 가야죠. 참고로 시승차 타이어 또 미쉐린이에요. 또 공교롭게도 프라이머 10호. 근데 여기는 무제한 구간이 좀 길다. 무제한 구간이 좀 길어요. 좀 긴데 이게 비가 오는 관계로 왜 이렇게 칙칙해 진짜. 아까 그 주유소에 있을 때는요, 하도 어두워갖고 저 지금 저녁인 줄 알았어요. 되게 컴컴해갖고. 가끔 드물게 이렇게 유럽이나 독일에서도 전형적인 미국 풀사이즈 트럭 있잖아요. 그게 보이긴 해요. 저기 미군들이 타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거. 디자인은 램이 제일 멋있단 말이야. 아직 시간이 일러서 그런가? 여기 차가 되게 많네요. 무제한 구간에서도 9시 46분. 차가 왜 이렇게 많아? 저 세아트 레오는 약간 좀 그 디자인이 뒤에가 기아 느낌이 나는데, 여기 무제한 구간 되게 길어요. 아까부터 계속인데, 이럴 때 저 열심히 달려서 시간을 확 줄여야 됩니다. 아직도 하노버가 아니라니. 뭔가 그 느낌상 하노버는 이쪽에 있어서 되게 가까웠던 것 같은데, 아직도 하노버가 아니란 말인가? 저는 지금 이제 기름값이 아까워갖고 한 반만 밟고 있어요. 반만. 그래서 속도 가속이 천천히 올라가죠. 지금 빨리는 달려도.
가솔린이 1700, 1800원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네. 그때도 좀 비싸네 했는데 지금은 2,300원 못해도 하니까 이게 플릭스 버스 저 쿠프라도 진짜 뭔가 약간 기아 느낌 나는데. 진짜 여기 무제한 구간 엄청 길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무제한 구간이 엄청 긴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되게 좀 짧게 나오는데 근데 이 차는 진짜 136마력 치고는 되게 잘 나가는데 차가. 차라리 그냥 운전을 오래 할 때는 스파클링 워터가 낫군요. 차라리 정신이 나네, 정신이 나.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연비가 좋은 저배기량 차들은 통상적인 속도로 달리면 연비가 진짜 잘 나오거든요. 막 주행거리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 효율 좋은 구간에서 달리면. 근데 이제 방금처럼 속도가 막 200 넘게 계속 달리잖아요.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뚝 떨어지죠. 아까 그 840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660. 200 넘게 계속 달리니까. 그리고 오늘 저 평균 연비도 12.8 밖에 안 돼요. 이제 해가 뜨고 2km 앞에서 공사 구간이네. 무제한인데 무제한이니까 달리기 좋은 조건이군요. 이제 121km 앞에서 이제 빠져요. 아직도 많이 남았네. 아직도 하노버를 안 지났어요. 일로 가면은 바드 렌도르프네요. 바드, 베스란 뜻이고, 바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온천은 또 남녀 혼탕 독일은입니다. 근데 이제 가려면 이제 메이저를 가야 돼요. 이렇게 좀 작은 도시에 저런 온천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나 혼자 있어요. 나 혼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셀프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려면은 좀 이렇게 메이저 있죠, 메이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바덴바덴이라든가 그렇게 좀 메이저를 가야지. 굉장히 그 작은 마을에 있는 바드라고 해서 딱 가잖아요. 그러면 왜 차밀려 안 되는데 가면은 그냥 이렇게 진짜로 순수하게 목욕만 하고 나옵니다. 목욕만 하고. 차가 밀리다니. 차 밀리면 안 되는데. 이 멈춘단 말이야, 세상에. 배가 고프네요. 그럼 이제 어제에 이어서 지금 10시 47분 이걸로 이제 점심을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갖고도 한 끼가 해결되죠 라고 하면 이제 개소리죠. 개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여기 왜 밀리냐? 아이고, 야, 앞으로도 한참이네. 한참은 아니고요, 12분 플러스입니다. 아, 맛있어. 솔직히 맛은 없어요. 뭘 맛있어 이게. 아유. 그냥 몸에 좋겠거니 하고 먹는 거죠. 정간장은 그 뭔가 그 이미지가 좋잖아. 이미지가 그 어르신들 선물하기도 좋고. 큰일 났네 이거. 11시도 안 되는데. 아유, 졸려요 이거. 11시도 안 되는데 졸리면 안 되는데. 오늘 운전거리가 177km밖에 안 돼요. 저기서 한 5km 플러스 해봐야. 괜찮아요 원래. 근데 요것만 또 지나면 안 졸려요. 우리가 이렇게 밍밍하냐. 아 참. 아이고 돌아가 버리네. 이게 운전할 때 보면은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료수라든가 이런 물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제대로 안 잔 거예요. 어차피 여기 꽂아놓고 먹으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음료수가 넘쳐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럼 물은 치우고 하는데 그때 이게 쭉 흐를 때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참 열리네. 잘 따지고 보면은 오늘이 최대한 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날이거든요. 왜냐면 바르샤바 이후로는 고속도로가 적고, 그 발트 산국 넘어가면은 거기도 여기만큼 평균 속도가 높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900km를 이틀 나눠서 간다고 했을 때 오늘 뭐 1000km 가고 내일 900km 가야지 라기보다는 오늘 한 1300km 달리고 내일 한 600km 운전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불안하니까 얘를 치우고 얘를 얘 또 안 들어가 또. 참 진짜. 좋았어. 이래서 이 도어 트림 있잖아요. 넓은 게 좋아요. 뭐 다른 때는 모르겠고 유럽에서 이렇게 혼자 운전할 때. 근데 또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바프가 있다. 바프. 메이플, 피칸, 믹스넛인데 이거 괜찮아요. 이게 약간 달달해서 괜찮습니다. 오늘까지는 점심이든 저녁이든 한 끼도 식당에서 안 사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뭐 라면도 있고. 고장 차량 여기 떠요. 고장 차량. 어제도 저녁에 오는데 고장 차량 뜨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다 보니까 고장 차량이 아니라 레커차만 있던데 어쨌든 고장 차량이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아까는 야 이거 최악의 경우에 그러면 주유소다 그럼 차를 세워놔야 되는 건가? 차 세워놓고 차 키는 그 열쇠 뽑아서 잠그고 이 근처 호텔 가서 자야 되는 건가? 진짜 별 생각을 다 했네. 아 저에게는 초코 쿠키도 아직 하나가 있어요. 야 이건 뭐 저녁까지 뭐 끄떡 없죠. 칼로리 밸런스도 하나 더 있겠다. 안 먹어도 돼요 진짜. 아까 그 폴란드 바르샤바 한식당 찾아봤는데 제가 그 전에 갔던데 없어진 것 같아요. 왠지 정보가 하나도 안 나와요. 바르샤바에 가면은 한식당이 한 세네 개인가 네다섯 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 근데 대부분이 그 늦게까지 영업을 안 해요. 그때도 그 미스 소라인가 거기에서 이제 밥 먹으려고 찾아갔는데 문 닫았더라고요. 일찍 6시인가 8시 반인가 문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해가 뜨니까 선글라스를 써야 될 타이밍입니다. 아유 잘 보인다. 진짜 이게 별로 진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 선글라스는 선글라스를 낀 상태에서도 핸드폰이 잘 보여요. 보통은 선글라스 그동안 이제 선글라스 끼잖아요. 그러면 이 핸드폰이 안 보이거든요. 지도가. 그래서 그냥 있으나 말나 해서 잘 안 썼는데 이 선글라스는 이 낀 상태에서 핸드폰이 잘 보여갖고 뭔가 되게 눈이 편해요. 역시 톰포드인가. 심지어 가볍고. 예 이제 끝났습니다. 야 진짜 되게 요즘에 저희 현대 순정 내비보다 낫네. 구글 내비 거의 비슷하게 딱 떨어지는데요. 현대 순정 내비보다 낫다 이런 건. 자, 근데 이 차는 시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엉덩이가 잘 안 아파요. 어제도 저녁에 거의 막 4시간 정도 연속으로 운전을 했는데 보통 엉덩이 아픈데 이 차는 저 시트 구조가 되게 단단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엉덩이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 시트 되게 좋은가 보다. 좀 되게 좋은 느낌. 약간 좀 작은데 보통 이제 좀 시트가 작다 그러면은 좌판이 조금 짧은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좌판이 여기 사우나 테르면에 좌판이 짧다기보다는 그 좌우의 폭이 조금 좁아서 이제 저 같은 성인 남자가 앉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기 나름인데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몸을 잘 지지해주는 또는 약간 좀 작게 느껴질 수도 있는 뭐 그렇습니다. 빨리 저 폴란드로 넘어가고 싶네. 저 아직도 저 200km도 안 했어요 운전을. 앞으로도 한 1000km 더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야 저 검은 연기 내뿜는 거 봐 세상에. 아이고야. 매연 베를린 200 볼프스부르크 58km. 그럼 아직도 저 볼프스부르크도 안 왔단 말인가. 참 볼프스부르크 폭스바겐 본사가 있는 곳. 더워. 근데 저 이번에 유럽에 와서 중국 브랜드의 차는 딱 한 번 프랑스나 독일에서 본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저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BYD 실 딱 한 번 봤어요. BYD 실이 생각보다 좀 차가 크던데 저는 그 작은 차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크더라고요. 한 스포티지 뭐 이 정도 되는 크기? 뭐 어쨌든 요즘에 특히 올해 들어서 오토모티브 뉴스에 보면은 중국산 그 저가 그것 때문에 지금 저 무역 전쟁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종 보일 줄 알았는데 한 번도 못 봤네요. 중국 브랜드 차는. 여기서 플라우 하펜 진출하세요. 그 다음에 우회전입니다. 빠집니다. 뭐 어쨌든 저희 일단 빠지니까 좋네요. 이렇게 안 빠지고 그냥 쭉 가면은 그것도 우회전입니다. 근데 왜 일로 가?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 아닌가? 뭔가 약간 불안한데.
이러면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100m 앞에서 600m 앞에서 아 왜 말을 하다 마라 답답하게.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게 말을 하다 마는 거거든요. 이 방금도 내비게이션이 그 기본이 안 돼 있어. 600m 앞에서 그 말하다 마라. 아이 참. 600m 앞에서 뭐 어쩌라고. 우회전입니다. 우회전하면 됩니다. 예. 내비 잘하네. 잘해. 자. 900m 앞에서 좌회전. 시간 넘었다고 이제 쉬라고 하네요. 운전. 그럴 수 있나요? 칸셀. 6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이게 그 내비게이션 아니죠. 액션캠 배터리가 꺼졌을 때 그때 멈출게요. 액션캠 배터리가 꺼졌을 때 그때 이제 오줌도 싸고요. 점심도 먹고요. 뭐 그러려고요. 한 번에 끝내야죠.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고속도로를 이렇게 갈아타나? 아니 근데 뭐 투싼 이렇게 나와 있어. 좀 들어가 있어야지. 저렇게 나와 있어. 어벤져가 2023 올해 유럽 올해의 차잖아요. 근데 좀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보이긴 보여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좋은 판매를 기대하기 힘든데 저 유럽에 와서 4번 봤어요. 4번. 뭐 이런 길로 가면 참 불안. 그냥 보통 이제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그냥 갈아타고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데로 가면 불안하던데. 괜히 이런 데로 오면은요 그 딱지 끊을 확률도 높아요. 여기는 뭔가 저 느낌이 저거 같아요. 검은 숲, 블랙 포레스트, 헨델과 그레테의 배경인 검은 숲. 검은 숲이 검진 않더라고요. 녹색이나 녹색. BBS 공장도 있고요. 근데 BBS 결국 망했죠. 그러니까 그런 그 부품 업체들이 이제 망하잖아요. 카로체리아 이제 먼저 망하고. 레카로 망하고 BBS 망하고 등등 이렇게 망하니까 제네바 모터쇼도 문 닫은 거 아닐까요? 저는 최근에 가장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제네바 모터쇼. 아무리 그 모터쇼가 이제 점점 맛이 갔다고 해도 또 제네바 모터쇼가 역사와 전통이 있잖아요. 그 자동차 업계에서 그 차지하는 그 비중도 되게 큰데 야 그거를 그냥 싹 저어버리니.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네바 모터쇼가 없으니까 이제 제네바를 갈 일도 없고. 아니 막말로 부산 모터쇼도 계속 하는데 저 부산 모터쇼 저 내후년에도 할 것 같은데 부산 모터쇼도 살아남았는데 제네바 모터쇼 가다니 다 필요 없고요. 결국에 이제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역시 부산이 제네바보다 한 수위구나. 왜 이런 시골길로 가는 거지? 참 이해가 안 되네. 가끔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이제 뭐 보통 이제 고속도로에서 그냥 고속도로 갈아타면 이렇게 나들먹어서 이렇게 휙 하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4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이거 지금은 우회전까지 다 마무리를 짓네. 아까는 뭐야? 뭐 가끔 오류가 있을 수도 있죠. 다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제가 또 그 이해심의 화신 아닙니까? 제가 또 이해심 빼면 시체예요. 여기서 우회전.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친절하게 2번도 얘기해 주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구글맵 아니면 진짜 죽음이에요. 진짜 구글맵 아니면. 옛날에 구글맵 없을 때는 막 지도 보고 다녔다니까요. 심지어 그 노트북에 꺼내놓고 그 저장해놓은 그 지도 보고서 이렇게 대략 이렇게 보고. 물론 그때 이제 그 내비게이션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만 갖고 약간 좀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정확히 지금 내가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그럴 때 노트북 펴서 지도 그 사진 파일 받아놓은 거 그거 보고 까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보고 뭐 그랬죠. 이 보세요, 지금 구글맵 있으니까 껌이죠, 껌. 그게 불과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2011년에 로마에서 알파로메오 줄리에타 빌려서 스텔비오 패스 갈 때 그렇게 갔다니까요. 근데 여긴 어디야? 여기는 독일입니다. 독일의 어떤 곳입니다. 어떤 마을, 작은 마을. 어쨌든 구글맵을 또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얘가 가끔 가다가 뻔히 큰 길로 가도 되는데 시간 차이도 거의 없거나,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좁은 데로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좌회전입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좌회전입니다. 여기서 좌회전. 지금도 저 왠지 그런 것 같은데.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이렇게 저 차에서 부지런히 충전을 해놔야죠. 그래야지 이제 호텔 방에 들어가서 할 일이 확 줄거든요. 그 어저께 잤던 그런 호텔 같은 경우도 이제 되게 작잖아요. 좁고. 이제 그런데 가서 막 케이블 꺼내고 막 그러려면은 그거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진짜. 그러다가 뭐 잊어먹고. 근데 차에서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핸드폰, 액션캠 배터리, 뭐 무선 마이크 등등을 이렇게 어차피 지금 주행 중에 남잖아요. 이걸 최대한 해놓으면은 방에 가서 이제 그런 수고가 이제 확 줄어들죠. 어제도 저 그래서 방에 가서 충전을 하나도 안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파일만 옮기면 바로 자야 되니까 노트북만 있으면 노트북만. 안 그래도 거기는 책상 근처에 전원이 없더라고요. 저기가 고속도로고. 아 진짜 그거 쉽게 갈 거려 되게 어렵게 가는데 지금. 저기서 베를린 볼프스부르크 쪽으로 600m 앞에서 램프로 우회전하세요. 뭐 그렇다고 뭐 제가 구글맵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좋아합니다. 저 구글맵 매니아예요. 아 KFC다. KFC 좋죠. 램프로 우회전하세요. KFC 가기 전에 우회전하네. 안타깝다 진짜. 레알 안타깝다. KFC 한번 먹어주려고 했는데 안타깝네요. 그냥 가야지. 이제 여기서부터 169km 직진. 맞아. 쉽게 올 길을 어렵게 왔어. 진짜. 근데 독일 고속도로 휴게소는 맥도날드가 진짜 되게 꽉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나가다 보면 간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맥도날드, 버거킹은 뭐 한 개인가 없고 무제한 구간이구나. 그래서 독일 고속도로 휴게소는 거의 뭐 맥도날드가 꽉 잡고 있지 않나. 물론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맥도날드가 훨씬 많긴 하죠. 베를린 220km. 고고고. 방금 저기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무제한 구간에서 최대한 따라잡아야 돼요. 간지가 오래됐네요. 2014년 그때 처음 가보고서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때 그 투아렉 빌렸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 2014년에 투아렉을 저한테 20일 빌려준 것도 대단한 것 같은데, 정확히는 그게 저한테 빌려준 게 아니고 그 모터 트렌드 잡지에 그
그를 기고하는 목적으로 빌려준 건데, 어쨌든 그때 그 PR 담당이 본사에 약간 이탈리아계였거든요. 자기가 알기로는 이렇게 20일씩 빌려주는 경우가 이게 처음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0일을 빌렸는데, 저는 이제 그 사하라 그 메르주가까지 갔다 와야 되니까 모로코 20일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제가 17일 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3일 먼저 돌아와서 그 볼프스부르크 근처에 있는 브라운 슈바이크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잤죠. 3일 동안 하도 피곤해서. 독일과 폴란드 국경 사이에 프랑크푸르트라고 도시가 있어요. 되게 작은 도시. 이제 거기까지 가면 이제 독일 끝나는 거죠. 야, 테슬라가 이렇게 빨리 달리네. 뭐 아무리 그래도 전기차는 좀 빨리 달리는 게 부담이 될 텐데, 그 오너의 그 심리적으로 쫄리거든요. 전기차는 보통 대부분의 경우 100km 넘어가면 그걸 기점으로 이제 효율이 확 떨어지는데, 이거 아우토바이에서 막 170 달리면 그냥 녹을 건데, 그냥 줄줄줄줄. 백성십니다. 뭐야, 들어가려면 들어가든가 좀. 이제 독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것도 이제 앞으로 1시간 남짓. 122km에서 직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딱 거기가 국경 같아요. 폴란드. 그래서 122km를 뭐 대략 이렇게 달리면 1시간이면 가잖아요. 이제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그데부르크 31km. 비었는데. 한데 독일 아우토반도 외곽 또는 국경 근처면은 노면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디서 잠깐 멈출까 생각하다가 일단 독일 벗어나고요. 폴란드 넘어가서 폴란드의 그 첫 번째 휴게소에서 멈출게요. 거기서 물도 빼고요, 액션캠도 교체하고요, 뭐 등등. 그 전에 액션캠 배터리가 나가면은 그 전에 멈추고요. 꼭 좀 달릴만 하면은 그 가로막네. 이렇게 달리면요, 진짜 남은 그 거리 있잖아요. 그게 팍팍 줄어들어갔고요. 그 줄어드는 그 맛이 있어요. 그걸 보는 맛이 있어요. 달리긴 빨리 달리지만 그래도 연비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조금만 밟고 있어요. 천천히 가속되게. 저 지금까지 플러스를 밟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장 많이 밟은 게 스로틀 절반 정도.
액션캠이 꺼져서 멈춘 김에 나이사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죠. 예, 나이사님 말씀대로 됐어요. 아니 그냥 제가 그냥 강제로 열어서 그냥 교체했어요. 나이사님이 아무래도 그 영향력이 있으니까. 근데 르노는 원래 그런 거 체계가 없어요. 미디어는 안 부르면서 인플루언서는 같이 부르고 막 그래요. 거기는 원래 그 자기네들 예. 아유. 그렇다니 뭐래요? 뺐는데 항의하면 그래서 뭐 제가 전화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르노 같은 경우에는 그 그랑콜레에서 시승에 나이사님 갔을 때 또 와서 그랬대요. 그거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본사와 PR팀과 마케팅에 또 혼선이 있어서 그거 다 불한 거죠. 그거를 왜 당사자 제가 아니고 나이사님이나 동희 선배한테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새끼한테 아쉬운 소리 하나 하기 싫고 근데 막 인터넷에 분위기는 안 좋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 우회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직접 안 하고 자기들은 우회해서 그냥 이렇게 대략 무마시킨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도 보면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동희 선배나 나이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치사한 거예요. 일을 더럽게 못하는 거죠. 안 봐도 비디오. 그리고 또 말도 달라요. 동희 선배한테 또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같은 사람이 그게 우리가 아니라 홍보대 행사가 깜빡했나 보다 한 거다. 깜빡한 거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럴 리가요. 홍보대 행사는 전적으로 클라이언트의 그 가이드에 따라서 하는 거고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보통 안 하죠. 아주 오래되고 규모가 크면 모를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르노 지금 홍보대 행사 있잖아요. 홍보대 행사 웰컴이 BMW 홍보대 행사예요. 똑같아요. 같은 홍보대 행사예요. 공교롭죠. 어쨌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기자들이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전화해서. 그러니까 나이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안 불러서 전화했대요. 혹시 나 빼놨냐? 그랬더만 그건 아니에요. 하고서 며칠 남겨놓고 또 저 신청 메일 왔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풀거나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전화를 안 하니까 그냥 그러나 보다 하는 거죠. 보통 그 르노 이제 요즘에 그 일 터지고 나서 페미에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남자도 많아요. 홍보팀에 남자 여자 많습니다. 근데 꼭 남자도 약간 여자 같아요. 그렇게 어떤 거 결정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르노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르노 자체가 제가 좀 옛날에 읽은 책인데 마케팅 책인데 르노가 1세대인가 2세대 트윙고 개발을 하면서 이번에는 좀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성 쪽에 맞추자 그 트윙고라는 그 제품의 컨셉 자체를 그래서 그게 맞췄는데 그게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대요. 트윙고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그 이후로 그 전일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그런 좀 잘 보면은 르노 삼성이나 르노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온 거 아닌가. 좀 대략 그렇게 뇌피셜인데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어쨌든 프랑크푸르트 오데르 152km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까지 가면은 이제 폴란드 국경인 거죠. 이왕이면은 뭐 독일보다는 저 폴란드에 가서 거기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잠시 쉬어야죠. 혹시 알아요? 뭐 저 되게 예쁜 언니가 있을지. 아, 왜 이렇게 또 추워? 그 제가 2014년에 포즈난에서 1박을 했는데 그때 그 호텔, 삼성급 호텔의 카운터 언니가 누구처럼 생겼냐면은 린제이 로한, 그 되게 예뻤을 때의 그 린제이 로한 있잖아요, 전성기 시절. 근데 좀 살찐 린제이 로한 닮았고요. 피지컬도 어마어마했고, 그래서 이야 그랬는데 제가 그 다음날에 이제 나오면서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었는데 그 돈 받는 카운터 아가씨가 와, 뭐 저 동양인들이 좋아하는 약간 좀 서양인의 얼굴이어서, 야, 왜 저 얼굴로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폴란드가 이렇게 다녀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쁜 여자가 막 진짜 눈에 띄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고, 근데 가끔 보이는 그 굉장히 예쁜 여자가 이렇게 평균을 높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직진하면은 프랑크푸르트고 이쪽으로 가면 뮌헨이고 그렇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20km?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더 차가 안 밀리고 또는 무제한 구간도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금방 가지 않을까. 아, 또 덥네. 진짜 더워요, 더워. 어저께 저 저녁에 올 때 번개 막 쳤다 그랬잖아요. 아, 그게 저 비가 오려고, 그래서 막 습했던 것 같아요. 비가 오려고. 실제로 새벽인가 비 되게 많이 오던데, 우르릉 쾅쾅 하면서. 어저께 밤에 제가 그 일기예보 보니까 도르트문트 습도가 93이었어요. 어쩐지 덥더라. 아니, 그래서 방에 딱 들어가는데 진짜 땀이 비오듯 나는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일단 그 방이 뭔가 그 숨 막히는 그런 그 소재와 방도 작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정리하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몸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땀이 비오듯 와갖고, 야, 진짜 이거 오늘 어떻게 자나 걱정했는데, 그래서 진짜 샤워하고서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었어요. 숨은 쉬었어요. 56km 직진. 프랑크푸르트 오데르 116km. 얼마 안 남았네. 그러니까 진짜 딱 앞으로 100km만 가면은 폴란드군요. 독일 끝. 이 소울 아까 봤던 차인데 왜 아직도 여기 있지? 아까 먼저 지나갔거든요. 왜 아직도 저기 있지? 근데 저는 유럽에서 소울 있는 거 보면 좀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저 모로코 있잖아요. 모로코에 소울 되게 많아요. 왜 모로코에 소울이 많은 거지? 소울은 저 캘리포니아에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모나코에 소울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독일 공사구간 보면은 되게 차선이 좁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차선이 막 겹쳐 있잖아요. 이러면은 만약에 차로 중앙 키고 가잖아요. 그러면 막 헷갈려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차선 폭은 좋은데 이 큰 차들 툭 튀어나와갖고 못 지나갈 때도 있어요. 진짜 거의 이제 막바지입니다. 뒤에 꿀고 잘 따라오네. 이제 몇 킬로 안 남았어요. 프랑크푸르트까지 한 80km. 아, 근데 이 차는 저 타코미터가 없어요. 여기 이거 눌러서 계기판 디자인 한 5-6가지를 바꿀 수가 있는데, 잠깐만, 스포츠 모드에서는 나오나? 스포츠 모드에서 안 나오네. 스포츠 모드에서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그 진짜 하이브리드처럼 파워 게이지만 나와요.
더 있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오늘은 저 어제와 달리 10시까지만 운전하려고요. 10시까지 하고 10시쯤에 그 근처에서 자는 걸로. 폴란드 다음이 어디였지? 리투아니아인가? 리투아니아에서 자거나 그러려고요. 어쨌든 저 오늘 폴란드 지나가서 리투아니아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어제처럼 너무 늦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그래도 그 자는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자는 시간이. 그래서 자는 시간이 짧으면은 당연히 이제 다음 날 운전할 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늦게 말고 10시까지만 하고 대신에 10시까지 쉬지 않고 가능한 안 쉬고 최대한 운전을 해야죠. 여기서 12번 도로로 갈아탑니다. 직진하면 함부르크 저쪽으로 가고 일로 가면은 이제 프랑크푸르트 오더 나왔네요. 바르샤바. 이름에 워가 들어가요. 워. 그리고 독일도 이게 외곽 쪽으로 오면은 저렇게 풍력 저거 바람개비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게 이제 소위 말해서 풍차 돌리기죠. 풍차를 돌리면은 전기가 생깁니다. 찌르르 하죠. 자, 이제 58km 직진이면 이게 딱 58km가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폴란드겠네요.